지연이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변호사로서 지연은 항상 꼼꼼하고 세심했어. 그게 그녀의 성공 비결이었으니까. 늦게까지 일하네. 동료가 문을 살짝 열고 말했어. 응, 집에 가기 싫어서.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어. 무슨 일 있어?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 쌓인 의심을 더 이상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어. 성민이가 요즘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비밀 전화 받고, 문자도 숨기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남자들 다 그래. 근데 확실히 알고 싶으면 한번 시험해봐. 예쁜 여자 한 명 고용해서 남편 유혹하게 해.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방법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민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지. 결혼 5년 차, 그들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달라졌어. 그날 밤, 성민은 또 늦게 들어왔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이 물었어. 아냐, 그냥 일이 많아서. 성민은 대충 대답하고 샤워실로 들어갔어. 지연은 성민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러지 않았어. 대신 노트북을 열고 남편 충성도 테스트를 검색했지. 여러 업체들이 나왔고 한 모델의 프로필 사진이 지연의 눈에 들어왔어. 소라라는 이름의 33살 모델이었어. 지연은 소라에게 연락했고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어. 제 남편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지연이 말했어. 그냥 접근해서 관심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소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걱정 마세요. 전 이런 일 전문이에요. 지연은 소라가 성민의 전 여자친구인 줄 몰랐어. 그저 우연히 그녀의 프로필을 선택한 것뿐이었지. 소라는 성민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어. 성민은 처음에 놀랐지만 금방 침착해졌어. 오랜만이네. 성민이 말했어. 그러게, 소라가 답했어. 6년이나 됐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고 소라는 지연에게 연락했어. 남편분이 저한테 관심 보여요.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 계속 진행해주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 후 몇 주 동안 소라는 정기적으로 지연에게 보고했어. 성민과의 만남, 문자 내용, 통화 기록까지. 모든 정황이 성민의 불륜을 가리키고 있었어. 어느 날, 지연은 소라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 소라가 한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갔지. 소라는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거기서 성민을 만났어. 지연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한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성민이 물었어. 응. 지연은 의심 없이 다 믿어. 곧 우리가 원하는 서류에 서명할 거야. 좋아. 그녀의 재산을 손에 넣으면 우리는 자유야. 지연은 귀를 의심했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 그들은 지연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테이블로 돌아와 소라가 말했어. 지연이 변호사로서 모은 재산이 상당해. 이혼하면 성민이 반은 가져갈 수 있어. 게다가 내가 접근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지. 우리가 6년 전에 헤어진 건 실수였어. 성민이 소라의 손을 잡았어. 이번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거야. 지연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 손이 떨렸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어. 변호사로서 그녀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 그날 밤부터 지연은 계획을 세웠어. 우선 그녀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 그리고 성민과 소라의 만남을 녹음하기 시작했지. 한 달 후 충분한 증거를 모았을 때 지연은 함정을 설치했어. 성민에게 새로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지. 그 계약서는 실제로 그의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서였어. 이게 뭐야? 성민이 서명한 후 물었어. 내가 6년 전 소라와 계획한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자백서야.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무슨 소리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호텔에서. 그때 소라가 들어왔어. 미안해요. 성민 씨.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연은 소라를 바라봤어. 에?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성민은 절 버렸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성민은 분노했어. 이 배신자.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어. 소라 씨, 고마워요. 하지만 난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녹음기를 꺼냈고 성민과 소라의 대화가 흘러나왔어.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이혼 서류야. 지연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 서명해. 성민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펜을 들었어. 이게 끝이 아니야. 나한텐 끝이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 내 인생에서 사라져. 소라도 일어났어. 저도 사라질게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소라의 팔을 잡았어. 잠깐만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아니에요. 전 공범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내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 5년간의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 전화가 울렸어. 소라였어. 괜찮으세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괜찮아질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어. 당신은요? 저도요. 새 출발하려고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 나 도움이 필요해요. 법률 회사에서. 제가요? 네. 당신은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소라는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6개월 후 지연의 법률사무소는 번창했어. 소라는 훌륭한 행정보조로 성장했고 두 사람은 위유의 우정을 키워나갔어. 가끔은 최악의 배신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네요. 어느 날 지연이 말했어. 소라가 미소 지었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지연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힘을 재발견했어.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어. 대신 자신의 판단과 직감을 신뢰하게 됐지.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소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 알아요? 성민이 우리를 배신했지만 결국 우린 더 강해졌어요. 지연이 말했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죠. 맞아요. 이제 우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 새로운 시작에. 소라도 잔을 들었어. 새로운 우정에.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여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어. 지연은 이제 자신의 직감을 더 신뢰하게 됐어.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리고 소라는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두 여성은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어. 그들의 우정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의 진정한 목적이었는지도 몰라.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지연이 말했어. 하지만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기도 해. 소라는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우린 항상 선택할 수 있어. 희생자가 될지, 생존자가 될지. 아니, 승리자가 될지. 지연이 덧붙였어. 그들은 웃으며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